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본다는 물멍 시간인가요? 아니면 물고기를 사냥하려는 고양이? 뱀까지? 아니 도대체 여기는 어디길래 마치 동물원에 온 것 같네요. 이 친구가 저랑 제일 오래된 친구 마루고요. 그 다음에 다른 고양이 누루랑도 같이 지내고 있고요. 고양이들 외에도 열대어 여러 마리랑 그 다음에 크레스티드 게코 2마리, 콘스네이크 1마리랑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같이 있으면 좀 위험할 수 있는 동물들인 네. 것 같은데 뭐 크게 문제 없나요? 만약에 이제 문이 열려 있거나 그러면은 이제 위험할 수 있는데 사실 잘 관리만 하면은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예, 마루는 제가 이제 2013년에 임시보호를 시작으로 원래는 입양을 보내려고 했는데 이 친구가 원래 백내장도 있고 눈도 잘 안 보이는 친구다 보니까 마음이 많이 가서 결국엔 입양을 하게 됐고 예, 지금까지 저랑 같이 제일 오래 살고 있는 친구입니다. 이제 스트릿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이게 애교도 많고 해가지고 그래서 정말 그 흔히 말하는 개냥이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 친구입니다. 위에 있는 장애는 콘스네이크라고 이제 뱀의 일종인데요. 그 친구가 있고요. 각각 이제 아래 장애는 크레스티드 게코라고 이제 도마뱀 부치류 중에 한 종류인 친구가 각각 1마리씩 있습니다. 와, 이렇게 다양하게 키우는 사람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먹이도 환경도 다 다를 것 같은데 말이죠. 돌보는 것도 수준급인 듯한데 뭐라는 분일까요? 특히나 이제 뱀하고 크레스트 게코 키우게 된 이유는 제가 진료를 보기 시작하면서 이제 많은 보호자분들이 아기들을 데리고 오는데 관리하면서 느끼는 고충 같은 것들이 생각보다 그런 걸 공감하거나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럼 실제로 친구들을 키워보면서 관리하면서 아기들에 대해서 좀 더 배울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해서 키우게 된 게 아무래도 제일 큰 것 같고요. 근데 사실 그것도 좀 핑계고 사실 키우고 싶었던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죠. 어쩐지 수의사 같았습니다. 집에서는 반려동물을 잘 키우는 평범한 보호자였지만 출근한 모습은 어떨지 기대됩니다. 다정한 표정은 사라지고 진지한 모습으로 오늘 진료받을 동물들에 관한 자료를 보면서 조사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파충류부터 토끼, 새 등 각양각색인 특수동물을 보는 것은 많은 준비가 필요한 일입니다. 자, 이제 정식으로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개고양이 진료 외에도 특수동물 진료를 같이 하고 있는 수의사 김승현입니다. 아니 그렇게 특수동물 하시기 때문에 집에서 다양한 아이들을 좀 키우셨나 봐요. 네, 아무래도 또 직접 길러보면서 제가 체득하는 것도 있고 보호자분들 심정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좀 특수동물을 좀 많이 기르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특수동물 관련해서는 진료 보는 분들도 많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더 이제 특수동물도 같이 진료를 해주고 싶다. 파충류를 특히 좀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특수동물 진료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크고 작음을 떠나 생명은 모두가 소중한데요. 특히 작은 동물은 늘 세심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아픈 것을 쉽게 알아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보호자는 더 애가 탈 수밖에요. 안녕하세요. 안에 넣어주면은 그 네. 눈을 뜨긴 했거든요. 네. 근데 얼마 되지 않고서 네. 양쪽을 다시 감더라고요. 오늘 일단 눈 세척을 먼저 진행하고 지난번에 염증 소견이 있었는데 오늘 상태에 따라서 더 주기적으로 더 자주 병원에 내원해서 세척까지 가서 병행해야 될 수 있어요. 아유, 반려동물이 눈을 뜨지 못할 때 보호자의 심정이 어떨까요? 저 레오파드 개코 키우고 있는데 한 3달 전부터 애가 한쪽 눈을 못 뜨고 있다가 2달 전부터는 양쪽 눈을 못 떠가지고 동물이 말을 못 하다 보니까 그 아픈 정도를 몰라가지고 저희도 눈이 아픈데 바로 병원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못 챙겨주니까 그게 제일 걱정이고 또 아파서 밥을 안 먹어가지고 그것도 걱정이에요. 그럼요. 당장 안 먹으면 정말 큰 걱정이죠.
눈을 뜨지 못하니 동물도 보호자도 얼마나 답답할까요? 선생님, 눈을 뜨지 못하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지금 친구는 탈피 껍질이 눈에 남아있고 그로 인해서 염증이 생겼기 때문에 이게 안약으로도 어느 정도 관리가 되긴 하겠지만 심한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세척도 진행하면서 그 눈 안에 남아있는 껍질이나 염증 제거할 수 있는 것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제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껍질 잔존물이라든지 염증 뭉친 것들이 나오거든요. 제거를 해주면은 눈에 추가 염증이 발생할 확률도 줄어들고 이게 불편함도 덜 할 거라, 특히나 지금 도마 같은 경우에는 밥을 안 먹고 있는 것도 많이 문제인데 제거를 해줬을 때 좀 더 편안해지면서 밥을 먹는 친구들도 생길 수 있거든요. 탈피하지 못한 부분을 제거하고 안약을 넣어줍니다. 탈피하는 동물들은 탈피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데요. 레오파드 게코류들이 특히나 이제 탈피 부전으로 많이 오거든요. 레오파드 게코 같은 경우에는 특히 사막에 사는 친구들인데 건조하게 좀 관리를 하실 텐데, 여기 이제 탈피하려는 조짐이 좀 보인다 그러면은 습도를 조금 높여서 관리를 해주시는 게 이런 탈피 부전으로 인한 이제 아픈 상태를 방지하는 데 훨씬 좋습니다. 탈피하는 특수 동물을 키울 때는 습도나 온도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유, 눈이 시원해요. 장수의 상징인 거북이가 보입니다. 그만큼 건강하다는 뜻일 텐데 이 거북이는 어디가 아파서 왔을까요? 3월 말부터 눈을 이렇게 네. 심하게 붓기 시작해갖고 네. 거의 눈을 못 뜨더라고요. 그때도 왼쪽 오른쪽 둘 다 못 아니요. 뜨는 거죠. 좀 아, 왼쪽 눈만. 예. 그러면은 일단 아까 혹시 제가 전화상으로 분변 부탁드리고 오늘 애기 분변 봤을까요? 상담 전화를 했을 때 부탁한 분변을 가져왔는데요. 작은 동물일수록 분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분변으로 어떤 검사가 가능할까요? 이 친구는 육지거북이고요. 아기가 활력 저하랑 식욕 저하, 그 다음에 요산 배출을 하지 않아서 온 친구입니다. 이제 면역 체계가 좀 약한 친구들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뱃속에 있는 원충의 비율이 깨지거나 아니면 원충에 감염이 되거나 그러는 경우도 좀 그렇게 오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원충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오히려 소화나 흡수에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 그 비율이 깨지거나 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서 일단은 원충 감염을 중점적으로 검사를 먼저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보호자가 분변을 챙겨온 덕분에 검사를 하나라도 더 할 수 있게 됐어요. 집중해서 상태를 살펴봅니다. 결과는 나왔나요? 검사 결과상이 이제 원충이 좀 확인되는 편이긴 한데 많은 편은 아니에요. 수의사의 표정이 심각해집니다. 집중해서 한 번 더 살펴보는데요. 기초검사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 질병일수록 최대한 다양한 검사를 해봅니다. 의심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검사와 치료를 모두 해보는 집요한 노력이 필요하니까요. 일단은 친구들 자체가 크기가 작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검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특히나 뭐 체열, 혈액 검사 같은 경우에도 체중이 너무 작아서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또 조류나 파충류 같은 경우에는 적혈구 형태나 여러 가지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장비가 없으면 검사 진행하기 어려운 점도 있어서, 그래서 검사할 수 있는 가지수의 제한이 있다는 게 가장 큰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파충류들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 대사 자체가 워낙에 느리다 보니까 치료 반응도 좀 많이 느린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치료가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 반응들이 미약할 때는 저 역시도 의구심이 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작은 동물이 아프다고 해서 보호자의 안타까움까지 작다할 수 없습니다. 특수 동물을 진료하는 수의사도 힘들 테지만 보호자도 힘든 부분이 있을 텐데요. 병원은 많이 모자라요. 정말 강아지, 고양이 병원은 많은데 특수동물들은 따로 진료받는 병원이 별로 없어서 저 작은 게 설사하고 그럴 땐 막 속도 상하고 막 그래요. 정이 좀 많이 가네요.
근데 어떻게 또 그 나와서 딱 어머니 옆에 딱 붙을까요? 건강하게 50년 같이 살자. 그치? 사랑해.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잘 크길 바랍니다. 다음은 어떤 동물일까요? 귀여운 햄스터는 어디가 또 아픈 걸까요? 그러고 보니 특수동물은 그 종류가 참 다양합니다. 그만큼 질병의 수도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고 공부도 더 깊이 해야겠죠. 그런데 주변에서 특수동물 수의사를 쉽게 만나보기 힘든 이유는 뭘까요? 병원에 따라 좀 다를 텐데요. 특수동물 전문 병원이면은 대부분 선생님들이 특수동물을 보시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강아지, 고양이 진료를 주로 하시기 때문에 이제 특수동물 경험이 없으신 선생님이 있으실 수도 있고요. 병원에 따라서는 이제 한두 분 정도 진료를 보실 수도 있고요. 특수동물을 이제 진료 보는 것 자체도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고요. 할 수 있는 검사 수도 적고 해줄 수 있는 가지 수도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수동물 진료를 많이 어려워하시지 않나. 또 자주 보지 않는 케이스, 어쩌다 한 번씩 오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들도 다 처음 맞닥뜨리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공부를 또 해야 되고 자료 자체도 부족한 경우도 많아서 그런 점에서도 또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특수동물 진료를 많이 보지 않으시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수의사로서 특수동물을 키우는 보호자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특수동물 진료를 본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고 본 케이스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엄청 많이 봤다 정도 할 수 있진 않다 보니까 점점 더 많은 케이스를 보면서 특수동물 진료라는 그 분야에서 조금 더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일단 목표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제 개인적인 목표 제외하고 보이면 바람으로는 병원에 내원하는 친구들 중에 꽤 많은 부분이 사실 환경적으로만 적절한 환경이 조성됐다면은 병원에 내원하지 않아도 되는 친구들인데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오는 친구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기를 키우시는 분들도 최대한 그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살아야지 가장 건강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부족한 거 없게끔 조성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